화수강좌 강의를 끝내고 오늘도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얼굴 공개를 원하지 않으시는 오프라인 화수강좌 오신 회원분께서 상담을 요청하고 싶다고 벼르고 있으셔서 제가 모셨습니다. 잠깐 인사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곰이라고 그래서 많이 부르길래 왜 다들 이렇게 동물로 가? 네,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자칭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인정하는 편이에요. 아, 백곰으로? 네, 인정하는 편이에요, 정말. 하이에나, 흑곰, 백곰 이거 뭐 동물원 차려도 될 것 같아요. LBC 동물원들 해가지고 네. 이제 LBC 와주는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실제로 오프라인 강좌에 나오신 건 오래되진 않았었죠. 한 달 됐어요. 한 달 정도.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것을 상담을 하고 싶으신지. 우선은 제가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네네. 좀 대화하는 게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람 앞에 있으면은 제 할 얘기가 전달해야 되는데 막 머리가 멍해져가지고 저의 의견을 잘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좀 사람 앞에서 얘기를 잘 못하고 되게 버벅거리고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 많이 있는 환경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것도 되게 망설인 부분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디 있든지 간에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스스로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 때문에 상담 요청하게 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내가 사람이랑 만났을 때 머릿속에 멍해져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 사람을 처음 보면 어떤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막상 이렇게 딱 소장이 딱 나선 것처럼 해서 하면은 딱 잊어버린 느낌 들어요. 되게. 아, 잊어버리는 거. 네, 잊어버려서 이제 할 얘기를 못하고 그냥 저와 생각이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돼버려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주제가 어려우면서도 실은 답은 간단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좋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내가 머릿속에 멍해졌다. 혹은 생각할 게 쌓였는데 그거를 꺼내지 못했다. 그 두 개로 측면했을 때는 멍해진다에 조금 더 가까운데 네. 그러면 내가 멍해지지 않은 상황들이 혹시 있었나요? 멍해져 보지 않은 내가 말을 잘할 수 있는 상황. 아무래도 친한 사람 같은 경우는 말이 편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편하게 나오는데 좀 낯선 상황이라든지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지 하면은 좀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의 얘기를 많이 표현을 못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 긴장하셨는데 말 그래도 하시는데요? 이 정도면 불만족스럽나요?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게 말을 하는 것도 네. 좀 공포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고서 지금 하긴 하거든요. 제가 사람 앞에 있으면은 지금 많이 땀도 좀 지지 흘리고 그러니까 막 이게 좀 쿵쾅쿵쾅하기도 하면서 하는데 제가 솔직히 그걸 다 참고 하긴 하는데 방금 이제 쿵쾅쿵쾅 하면서 가슴을 짚으셨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강좌에서 하던 사람 있는 거하고 직장 내에서 얘기를 할 때 좀 많이 멍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고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포심의 근원은 뭘까요? 내가 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려울까요? 지금 딱 생각해 봤을 때는 좀 무시당할 것 같다? 뭐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많이 커요, 되게. 지금 저도 좀 그 말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친한다기에는 아직은 좀 낯선 사이잖아요. 네. 화술 강좌에서 지금 한 달이라고 말을 한 달이지만 실제로 한 3번 정도, 3-4번 정도 네. 참여를 하신 거고 그 이외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낯선 사이일 수도 있고 아직은 네. 그리고 이 환경도 익숙한 환경은 아니잖아요. 물론 유튜브에서 이 장면을 봤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앉아 계신 것도 처음 앉아보셨고 거의 친하지 않은 사람과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심장은 뛰지만 그래도 하고자 하는 말을 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만약 다른 상황에서 이 정도 말한다고 했을 때는 좀 불만족이 줄겠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지금 제 앞에서 말을 할 때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입장이 정리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본인이 나한테 무시당할 일이 없는 입장이고 본인이 가진 그 두려움이 현실화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지금. 왜냐면 저는 백곰님을 도와드릴 거라는 그거에 대한 우리가 암묵적 합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자신감의 측면이고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말하면 스스로에 대한 신뢰의 측면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 심리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 다른 하나는 아님 말고. 내가 뭐 무시당하면 뭐 어쩔 거야. 뭐 아님 말고. 근데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이게 길게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삶이 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백구님 죄송하지만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주 32. 아, 32. 그럼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말을 덜하고 살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얘기 많이 안 해왔어요, 그동안. 말을 안 해왔고,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진 적이 많지 않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공포심이라는 건 사람한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요. 저도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그냥 1대1로 저도 지금 긴장해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상담을 할지 모르고 들어왔고 아씨 내가 모르면 어떡하지? 씨, 막 버벅대다가 다음에 할게요 이러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공포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일을 할 때 스트레스라는 건 그 일을 굉장히 망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많아요. 아예 스트레스가 없어도 일이 안 풀리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퍼즐을 맞출 때도 옆에서 막 욕을 하거나 막 너씨 그밖에 못하냐고 하면 원래 잘하는 것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하려고 막 발표를 평소에 잘해던 것도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네 인생을 결정하는 임원들이 있어. 그러면 한 80%의 사람은 떨려서 평소보다 잘 못 내요, 결과를. 근데 그 20%는 잘 내겠지. 근데 여기서 그러면 내가 그 20%가 돼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운용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좀 더 직접적으로는 공포심을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포심이 스스로의 좌절로 연결되는 경우가 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말을 했을 때 무시당하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스스로가 지금 백곰님은 백곰이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그렇게 막 덩치가 커 보이진 않거든요. 저는 뭐 이런 말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예전에 100kg가 넘었었어요. 제 키에 100kg면 진짜 거대했던 거거든요. 저도 뭔가 남 앞에 쓰는 거에 대한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말을 안 하게 되고. 근데 제가 한 20대 초중반인가? 그때 갑자기 변하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 계기가 좀 내려놨었어요. 그러니까 10대 때는 남들한테 멋있어 보이고 싶었었는데 20대 때는 그래 그러면 뭐 남들이 날 재밌어 하니까 그럼 재밌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다고 말이 막 웃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재밌다기보다는 유쾌한 사람? 뭐 그냥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으로 날 생각해 주니 그래 그러면 나는 그냥 남들 얘기도 잘 듣고 그냥 가끔 농담이나 하는 이런 정도. 내가 스스로 멋있어 보이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10대 때 미팅을 나갔으면 고개 숙이고 담배를 한 대 풀면서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면 네.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웃긴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모든 사람이 원빈일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원빈보다 많이 못한 외모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물론 뭘 끄덕거려요. 많이 못한 외모죠. 우리는 나는 많이 못한 외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가 자기의 포지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모습이 내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가 남들한테 무시당할 거라고 생각해버리기 시작하면 내 포지션을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이 구구절절 길었지만 그 스트레스를 운용하는 법을 익히려면 스트레스에 많이 놓여야 돼요. 직접적으로. 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나를 갈구는 선임들이 처음 딱 입대했을 때 물론 이 모든 스트레스가 영원히 나를 도와주게 변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2등병 때 내 선임들이 나를 갈굴 때 나는 정말 뇌가 정지해버리거든요. 그랬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딱 입대하자마자 선임들의 갈굼을 딱 듣고는 정말 발맞춰 걷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딱 뇌가 정지하잖아요. 실은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한 1병쯤 돼서 비슷한 갈굼을 먹어도 물론 스트레스 받고 일이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2등병 때처럼 굳어버리진 않는다고. 그렇게 아예 사고가 정지하진 않아요. 네, 맞아요. 그 단계가 되면 실제로 그런 스트레스를 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갈굼이 영원히 있다고 가정하에서도 그 스트레스를 운영하는 법을 깨닫는 거고 내가 남들과 대화 상황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이 스트레스에 내가 이겨내게 되거든요. 근데 대화에서 다른 타인과의 스트레스를 한번 이겨내보면
그게 어느 순간부터 스트레스로 작용되잖아요. 갈굼은 계속 갈굼이라 스트레스지만 내가 대화에서 이 스트레스를 한번 이기고 공포심을 이겨내면 그거는 즐거움으로 바뀌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그걸 겪어야 되는 거죠. 아, 과정을 겪어야 된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등병이 갑자기 병장처럼 그 스트레스가 탁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점점점 익숙해진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갈굼은 계속 스트레스죠. 그게 스트레스가 즐거움이 되진 않아. 근데 대화에서 내가 남 앞에서 말하는 건 분명히 스트레스도 존재하지만 어느 순간 그 즐거움으로 변하는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까지가 되는 게 서서히 변해. 아날로그처럼 변하는 거예요. 이게 딱 계단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물론 내 실력은 계단처럼 올라가지만 그 신경의 변화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스트레스의 기본 처음 단계는 익숙해지는 단계를 거쳐야 돼. 내가 그 공포심에 익숙해지는 단계를 거쳐야 돼. 나 현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뭐 모임 앞에서 사람들 나 자기소개를 한다 그러면 난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고 우선은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포심을 느꼈던 순간에 내가 무슨 말을 했어야 될지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본인한테 기회가 또 있잖아요. 그 기회는 또 올 거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기회는. 그러면 그때 했어야 되는 말을 다시 그 시간에 해봐야 돼. 그러면 실은 처음에는 난 사람들은 뭐 내가 준비한 말들이 있어요. 나는 사람들한테 저는 배꼽이라고 부르고요. 하지만 뭐 마음속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남자랍니다. 막 오라드는 말들을 준비해. 네. 그렇게 준비해서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사람들 반응도 이상하고 아 되게 쪽팔려. 그냥 이름만 말하고 앉을 걸 이런 소리가 생길지도 몰라. 되게 그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뭐 비난받을까봐 되게 두려워. 해봐 그냥. 그걸 해보고 다음에 또 하는 거야. 또 하고. 지금 여기 화술광자에서 자기 어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LBC 공식 귀염둥이라고 맨날 말하시잖아요. 남들이 비난할지언정. 그 용기 솔직히 부러워요. 되게. 그러니까 저도 여기 모임 안지 소식 얼마 안 됐잖아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좀 사람들 저도 어떻게 알게 카페 알게 되면서 뭐 이거 보면서 되게 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 내서 처음 왔을 때도 되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던 부분도 있었는데 어차피 오는 거 그냥 발 왔으니까 돌아가긴 아쉬우니까 그래서 한번 소극적이고 좀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어리버리한 성격을 바꾸고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놀랬던 거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마치 그냥 뭐 친하게 대하는 게 되게 저는 저 기준으로 되게 신선하기도 했었고요. 되게 놀라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저도 놀라워요. 근데 그런 분들은 놀랐고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변해야겠다 생각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그런 거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30년을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하는 것만으로 변하려면 남들의 7배,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뭐 거의 한 7, 80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7, 80년 걸리는 거죠. 거기다 30 곱하면 뭐 말도 안 되게 긴 세월이 그렇게 걸리는 거죠. 어쨌든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오늘 와서 2시간 그 실습해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걸로 화수강자 오프라인에 와서 혹은 다른 모임에 가서 한번 해보니까 돼서 난 됐다 생각하고 어딘 가서 그런 비슷한 자기의 브랜드를 내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여기랑 또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좌절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면 역시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오히려 안 하는 애만 못한 것처럼 되고 근데 그걸 이겨내야 돼. 내가 한번 그 좌절하는 그 순간을 이겨내고 내가 말을 안 했을 때 느낀 그 공포보다 실은 말하고 나서 실패했을 때 느끼는 그 공포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했을 때는 이 무리에서 소외되는 느낌인데 말을 하고 나서 느끼는 공포는 그 무리에서 배척당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소외당하는 거는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거고 나도 저기 끼고 싶다 이런 마음인데 내가 썰렁한 얘기를 해버려서 이 사람들이 너 뭐야 이렇게 되면 그 무리에서 배척당하는 너는 다른 꺼져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 공포와 그 상처가 더 크거든요 실은.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 돼. 이 다음 단계에서는 아마 그런 좌절을 겪을 거예요. 겪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전까지는 아마 서서히 즐거움으로 돼갈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한번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로 온전히 자기게 돼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하루 이틀에 바꿔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길게 잡고 몇 번의 좌절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모델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이것만 들으면 괜찮아져. 혹은 뭐 이렇게 하면 바로 돼. 이렇게 말하지만 실은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분명히 겪어야 되는 좌절들이 있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자를 사귈 때도 처음부터 바람둥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시간의 상처도 겪고 이제 그러면서 상대한테 이렇게 했어야 더 잘했었는데 이렇게 그런 부분을 겪어야 되거든요. 공부도 그렇고 나는 태어나서 뭐 이것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난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는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 그렇지 않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좀 겪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물론 그런 과정에서는 제가 이제 항상 뭐 가끔 도와드릴 테니까요. 항상이자 가끔. 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저 스스로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질문들이 계속 있잖아요. 오프라인 실습이든 아니면 어딘가에 가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들. 그런 건 미리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미리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오프라인 실습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말을 잘한다는 차원에서 본인이 직관의 측면에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내가 직관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닌 거야. 내 직관에 그 말을 잘하는 게 담겨 있지 않은 거지. 그러면 본인은 직관이 아닌 내 기억과 내 분석에 말을 잘하는 거를 일단 넣어놔야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언제 말할 때 준비를 해둬서 몇 번 말을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직관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수준의 말을. 근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내가 직관적으로 말을 잘할 수 있다? 그건 아닌 거죠. 우리가 당구를 칠 때도 당구 치세요? 안 치는 가끔씩 쳐요. 가끔 쳐요? 네. 처음에는 각을 재야 돼. 네. 근데 나중에는 물론 나중에도 각을 재야지. 그냥 나중에는 대충 이렇게 쳐도 맞아. 물론 이렇게 치면 실력이 어느 순간부터 안 늘지. 그게 직관의 문제이기도 해요. 감으로 친다라는 거. 근데 그 시점이 되면 편하지.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대충 쳐도 맞으니까. 말도 그렇거든요. 근데 분명히 직관의 영역에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수준의 말이. 그리고 그것도 내가 이건 이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직관으로 들어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내가 분석적이나 생각을 통해서 하는 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야 대화가 조금 더 달변가처럼 보이게 되죠. 일단은 공포심을 이겨내는 거. 맞아요. 소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말하기 전에 어떻게 될 거야, 두려움이 먼저 올라오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를 가두고 나는 사람들이랑 대화가 안 통하니까 혼자가 편해. 그렇게만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 돌이켜보면요. 한 발씩 물러서 보는 것도 훈련이에요. 오늘 하는 훈련도 약간 그거잖아요.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옳은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이런 걸 주장하면 한 발 물러서도 보고 아니면 내 걸 관찰시켜도 보고 근데 본인이 100%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위해서 물러서는 것도 하나의 훈련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물론 이제 인생의 가치관과 맞물리면 또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 같이 얼굴도 나오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그 정도까지 좋습니다. 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네. 이걸 시작으로 또 고민이 있으면 또 그럼요. 원장 소장이 옆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옆자리에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대신 자주 궁금한 게 있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많이 물어봐 주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백지 상태에서 제가 들어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다음에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아는 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럴게요. 처음이다 면 몰라서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 입장에서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실은 화술강좌나 화술상담이 미리 준비가 거의 없거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기로 하고요. 생각하는 즐거움 지식 채널 LBC 화술강좌에서 진행하는 화술상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말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상담 내용 들으면서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심을 이겨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해봐야겠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오네요. 네. 오프라인에 오시면 재밌는 주제도 있고 조금 딱딱한 날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실습 자리는 계속해서 마련해 드리니까요. 꾸준히 오시다 보면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LBC 소장 임철웅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